여러분, 2026년.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막연한 예측이나 전망이 아닙니다. 이미 법으로 또 제도로 확정된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에 대한 분석이죠. 도대체 왜 2026년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지 그 구조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엄청나게 거대한 두 개의 힘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가격을 밀어 올리려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억누르려는 아주 강력한 규제의 힘이 버티고 있죠. 바로 이 이중 압박이 집을 사려는 사람과 이미 가진 사람, 양쪽 모두를 동시에 꽉 옥죄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압박의 첫 번째 측면부터 한번 볼까요? 대출의 문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세게 닫히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신용 점수도 좋고 연봉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바젤 3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때문인데요. 이건 아예 은행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국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이게 기존 15%에서 2026년부터는 무려 20%로 껑충 뛰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똑같이 1억을 빌려줘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비상금으로 묶어둬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은행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돈 안 되는 장사는 안 하겠죠. 수익성이 뚝 떨어진 가계대출 창구는 슬슬 닫아버리고 돈 되는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요, 그냥 은행의 대출 수도꼭지가 꽉 잠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은행 문턱이 높아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대출 자격 자체를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어버리는 조치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당신의 대출 상환 능력을 지금 금리가 아니라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걸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실제로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한 6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2026년에는 대출 한도가 5억 7천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무려 9천만 원. 내 구매력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히든 보스가 하나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 규제 안에 넣어버린다면, 와, 그럼 시장은 정말 상상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만약 현실이 되면요, 먼저 전세 시장에 돈이 싹 마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집주인들은 폭등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매달 현금을 만들려고 하겠죠. 결국 이건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가 종말을 맞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세입자들의 월 주거비 부담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 사려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미 집을 그것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이분들한테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값은 그대로거나 떨어졌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이런 비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딱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 세금 매길 때 할인해주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로 원상 복귀되고요. 둘째, 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막아주던 세부담 상한이라는 방파제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면 와, 정말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집 두 채 가진 K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2025년에 3천만 원 내던 보유세가요, 2026년에는 8,50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냥 1년 만에 세금이 거의 3배가 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K씨가 받는 1년치 월세 수입이 3,600만 원이라면요. 월세를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세금 내기에 5천만 원 가까이 부족하죠. 내 돈을 더 내야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대 수익과 조세 비용의 역전 현상입니다.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에요. 내 돈 내면서 집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정부가 그 빠져나갈 길까지 딱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유해 조치가 끝나고 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무려 82.5%입니다. 이쯤 되면 시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그냥 몰수 아니냐. 10억 벌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거니까요. 이러면 누가 집을 팔려고 하겠어요. 그냥 거래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돈줄이 막혔고 가진 사람은 세금에 깔려 죽을 지경입니다. 이 두 개의 압력이 이제 딱 하나의 시간, 결정적인 데드라인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세금 폭탄이 터지는 디데이는 5월 10일입니다. 근데 세법상 기준일은 잔금일이거든요. 그럼 5월 9일까지는 잔금이 다 치러져야 해요. 보통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까지 두세 달 걸리니까 진짜 마지노선은 2026년 2월 말, 늦어도 3월 초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어떻게든 그 전에 파는 거죠.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장에는 이 시간에 쫓기는 급매물, 소위 패닉 셀링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시장이 아주 무섭게 양쪽으로 쫙 갈라질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비핵심 지역은요, 대출이 막혀서 사줄 사람은 없는데 매물만 쏟아지니까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남 같은 핵심지는요, 현금이 많은 부자들이나 똘똘한 한 채고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와, 지금이 박앤세일 기회다 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의 세금 환경에서 질문은 더 이상 수익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자산을, 이 높은 세금을 감당하면서까지 지켜낼 능력이 있습니까?